네, 여러분. 잠깐만.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또 좋은 하루가 시작됐다, 그죠? 예, 어저께 막 마치고 또 막 일정하고 이러니까, 늦잠을 잤어요. 자, 오늘 294페이지 보시면, 감정은행 계좌. 그래서 어제 잠깐 하다가, 뭐 급하게 막 그랬는데, 이, 우리가 이 승승으로 가기 전에, 이제 우리가 어떤 대상자가 생긴 거잖아요. 개인의 독립 이루어서 이제 상호 의존으로 가니까 나에게 누군가 대상자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게 누구든 대상자가 생긴 곳에서는 반드시 그러니까 인간관계 뭔가를 나 아닌 누군가랑 무언가를 형성할 때는 반드시 뭐가 있다? 감정은행이라는 것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행 가면 통장 새로 만들죠. 그쵸? 아니, 뭐죠. 거래를 하려고 하면, 은행과 거래를 하려고 하면 여러분 통장 만드시죠? 그런 것처럼, 음, 예를 들어서 내가 신한은행하고 거래하려면 신한은행 통장 만들어야 되고, 내가 국민은행이랑 거래하려면 국민은행 통장 만들듯이, 우리가, 나랑 A라는 사람이랑 관계가 형성되려고 하면 반드시 뭐가 생긴다? 감정은행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와 나 사이에는 감정 통장, 감정은행이라고 하는 통장이 생긴다, 안 생긴다? 다 생겨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되게 무관심한 누군가가 있다. 그렇지만 그 사람하고 내하고 통장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 있다. 통장이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든 여러분이 서로 인지가 되어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다 통장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감정은행이라는 것이 은행 계좌가 생기는데 이런 경우 있잖아요. 상대가 나에게 하는 행동은 똑같아. 근데 내가 A라는 친구한테는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지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누군가가, 수연이 빨간 거 입었네? 뭐, 빨간색을 입었어? 네 나이에? 네 나이가 몇 살인데 빨간색을 입었어? 예를 들어, 똑같은 행동을 두 명이든 세 명이든 나한테 했다고 예를 들면. 근데 내가 A라는 친구한테는 그 말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 빨간색 왜 안 어울리더나, 별로나,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는데, B라는 친구한테는 말이 되나? 뭐, 왜 내한테 저런 말 하는데? 예를 들면, 뭐, C라는 친구한테는 미쳤는가 보다. 예를 들어, 내가 그들의 어떤 똑같은 행위에 내가 반응이 다른 경우가 여러분들이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있죠. 있어요. 그럼 뭐 때문이냐? 잔고가 다르기 때문이다. 각자 그 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통장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 통장에 들어가 있는 돈, 돈의 액수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아예 통장만 만들어져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잔고가 너무 작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잔고가 굉장히 여유롭고 충분한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잔고에 따라서 내 반응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294페이지 밑에 보시면 어 이제 그 우리가 잔고에는 예입도 있고 인출도 있다. 돈을 쌓을 수도 있고 그죠? 뺄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통장에도 마이너스 통장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로가 아니라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예입이 있고 인출이 있는데 이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 가지는 안정감이다. 여기서 안정감을 동그라미 쳐보세요. 내가 누구와 그게 누구든 통장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그 통장의 잔고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 안정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지만 우리가 하지 말고 내가예요, 내가.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 가지는 안정감이다. 잔고에 따라서. 그래서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 공손하고 친절하고 정직하고 약속을 지킨다면 우리는 감정을 저축하는 셈인 거예요. 어. 나도 나를 기준으로 A, B, C가 잔고가 만들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통장이 만들어질 수 있지만 그 C 입장에서 나도 그의 잔고 대상이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공손하고 친절하고 정직하고 약속을 잘 지킨다면 누군가와 나의 통장에 뭘 한다고요? 감정을 저축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나의 사이에 장고가 높으면 이게 신뢰가 높다는 거죠. 그 신뢰에 의지할 수 있고 실수나 뭔가를 해도 상쇄시킬 수 있고 그 장고가 높은 경우 커뮤니케이션이 분명치 않아도 상대방은 내가 전달하는 의미를 알아챈다는 거예요. 내가 아주 명확하게 뭔가를 얘기하지 않아도 그와 내 사이의 통장의 장고에 따라서 내가 그냥 대충 말해도 상대가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듣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 느낌이 오시죠, 그죠? 그런데 반대로 그래서 감정 장고가 많으면 의사소통이 여기서 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감정의 장고가 많으면 의사소통이 쉽고 즉각적이고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별말 안 했는데도 알아듣고 좀 오해 소지가 있게 얘기를 해도 그걸 오해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해가 되지 않고 어,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그게 오해로 얘기가 이렇게 바뀌지 않고 그렇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와 내 사이가 불친절하고 무례하고 뭐 말을 막고 무시하고 독단적이고 위협하고 뭐 뽐내고 이러면 감정은행 계좌의 잔고가 바닥이 나서 마이너스 통장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여유와 융통성을 가질 수 없다. 그래서 상호 간의 신뢰가 없으면 잔고가 마이너스면 뭐가 없어진다? 여러분, 요 별표 치세요. 융통성이 없어져요. 융통성이. 음. 자, 이 융통성이 없다는 것은 그와 내 사이가 뭐냐면 마치 지뢰밭을 걷는 것과 같아서 말할 때마다 아주 조심해, 신경 써야 되는, 아주 조심해. 그러니까 살얼음판을 걷는, 그래서 여기서 너무 웃긴 게 뭐냐면 항상 긴장해야 되고 모든 것을 메모로 남겨서 나 자신을 보호해야 된다는 거. 이말 너무 웃기잖아요. 모든 것을 메모로 남겨서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어떤 누군가한테는 몇 번을 다짐을 받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내가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대. 나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다. 대답해라. 내가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다. 확실하지? 들었지? 뭐 이렇게 뭐 농담이라도 확인할 때 있어, 없어요? 있지 않아요? 저도 막 이렇게 메모로 남겨서 오늘 있었던 일을 확실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아, 이게 신뢰가 낮아졌을 때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제 이렇게 되면 조직이나 그런 조직, 그죠? 뭔가를 메모로서 다 남기고 뭐라고 해요? 융통성이 전혀 없는 그런 조직, 그런 부부 관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속도가 날까요? 생산성이 높아질까요? 뭐든지 다시 확인해야 되고 메모로 남겨야 되고 나를 보호해야 되고 이러면 그런 조직은 그런 부분은 그런 가정은 뭐 혹시 그런 관계는 뭔가 속도가 나거나 생산성이 높아질 수 없겠죠. 어.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295페이지 부부 사이야말로 우리가 상호 의존의 가장 대표적인 뭐라는 관계 상호 의존 우리가 의존에서 독립으로 가고 독립에서 상호 의존으로 가는 가장 대표적인 관계가 어떤 관계다? 부부 사이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295페이지 이런 경우가 있죠. 결혼과 같은 왜 그러냐면 왜 그러냐 이게 나와요. 결혼과 같은 지속적 인간관계는 무엇보다도 지속적인 예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여기서 대표적인 게 부부라고 얘기하는 게 이유가 뭐냐면 함께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고 지속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아침에만 잠깐 보고 저녁에만 잠깐 보고 이게 아니고 24시간 중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굉장히 오랫동안 노출되어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제 부부 사이를 상호우정을 대표라고 했는데 이제 이게 원활하면 다른 것도 잘할 확률이 높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면 지속적인 예입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밑에 보시면, 자, 우리가, 실망은 과거에 저축했던 잔고를 소진하죠. 그죠? 실망은. 근데 실망할 수 있는 시간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부부 사이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우리가 잠깐 고등학교 친구를 만나. 그러면 내가 이 친구한테 지금 현재 예입하는 은행 잔고가 없다 하더라도 과거에 그 친구랑 있었던 고등학교 시절에 있었던 그 추억이 잔고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그 잔고를 활용하는 관계나 어떤 일들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해되시죠? 근데 일상적으로 늘 접촉하는 사람. 이게 이제 부부고 가족이고 아주 친한 절친들이고 뭐 요런 사람들이죠. 일상적으로 접촉하는 사람들과 이 감정 계좌는 정말 꾸준히 예의를 요구한다. 여기서 보시면 보세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인출되는 경우가 굉장히 잦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인출 막 인출되고 있는 거지. 왜? 너무 자주 만나고 오래 만나 시간이 포지션이 크니까 그리고 가까운 사이니까 잡은 물고기 같은 느낌.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우리가 예비라고 하는 개념을 잊어버리고 어, 은행 통장이 형성돼 있다는 걸 잊어버리고 예비라는 개념을 잊어버리고 그냥 이렇게 그냥 내가 이렇게 해도 상대가 이해해 주겠지.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되어버리는 일이 많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동 인출.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하고 내하고 잔고가 한 100만 원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많은 시간 노출이 많이 될수록 내가 이 통장에 대한 개념이 가까울수록 사라져서 막 5만 원, 3만 원, 7만 원, 8만 원 나가고 있는 거를 인지를 한다 못한다? 못한다. 어.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일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 관계에서 뭐가 생긴다? 잔소리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뭐 내 방을 깨끗이 해라 셔츠 뭐 이런 아이들과도 똑같은 경우겠죠. 아이들과도. 그래서 적자 잔고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근데 이런 거는 인생에 있어서 미칠 중대한 게 많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정말로 결정적일 때 부인을 신뢰할 수 없고 잔고가 없고 정말로 결정적일 때 아이가 부모에 대해서 잔고가 없으면 그쵸? 이 아이가 부모에 대한 잔고가 없는 예시잖아요. 그 아이가 여러분에게 조언을 구한다, 구하지 않는다? 구하지 않는다. 부모인 당신은 그를 도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를 도울 수 없다. 왜? 잔고를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아들과의 감정은행 계좌에 상당한 잔고를 가지고 있어야 이런 어떤 문제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그거는 진짜 맞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고민이 있었을 때 부모를 찾아간 것 같진 않거든요. 내 같은 경우에. 근데 제가 우리 아이들이 뭐 학교에서든 어디서든 뭔가 얘기를 할 대상자가 필요할 때 본인의 가장 친한 친구랑도 당연히 하겠지만 저는 저를 찾아와 주길 바라죠. 그쵸, 엄마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예, 아주 어릴 때는 가능할 수 있지만 얘들이 머리가 커갈수록 엄마가 그냥 나를 낳아준 우리가 유치원 때는 우리 엄마가 최고 이뻐 이러지 않아요? 유치원 때는 우리 엄마가 최고 이쁘잖아요. 우리 엄마가 최고잖아. 왜? 잘 모르니까. 세상을 몰라서 그래. 근데 얘가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세상에 이런 엄마도 있고 이런 엄마도 있고 이런 엄마도 있고 그런 거에 비해 우리 엄마가 이렇구나라는 걸 알게 돼야 모르게 돼요. 알게 되죠. 알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 엄마를 알잖아요. 그쵸? 이해되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엄마를 평가할 수 있어 없어요? 지금 우리가 물론 엄마라서 존경하고 좋아하지만 우리 엄마는 이래 우리 엄마는 굉장히 이래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을 평가한다 평가하지 못한다? 평가하죠. 우리 엄마지만 우리 엄마는 이런 면이 있지. 그걸 알아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 애들이. 근데 정말로 나 엄마는 지혜가 있어. 근데 아이가 엄마를 엄마에게 묻지 않는다면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주 가까운 사이, 상호 의존, 부부, 가족, 뭐 자녀, 요런 가까이
그래서 중요한 건 경청, 그다음 이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래서 297페이지 진심에서 우러난 예입을 정말로 계속해야 된다. 그래야 신뢰가 싹 튼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이런 장고를 높이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인내해야 되고 물론 쉬운 일은 아니죠. 반드시 내적 성품이 주도되어야 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의 원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영향력의 원 안에 있는 행위들로 그죠? 감정은에게 예입을 해야지. 관심의 원에 있는 걸로, 어? 내가 예입을 하려고 도전을 하면 그 자체가 신뢰를 깨는, 왜냐하면 지속성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신뢰를 깨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행위로서 감정은행에 예입을 하려고 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별표 100개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감정은행에서 생기는 어떤 관계의 정도는 큰 일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일로서 감정은행에 1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예입되는 것이 yes or no 아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굉장히 작은 일들로 어, 돈이 쌓인다는 것을 이제 아셔야 되고 감정은행 계좌는 관계가 존재하는 신뢰의 양입니다. 감정은행 계좌의 돈의 양은, 자, 돈 액수는 신뢰의 액수다. 신뢰 액수다. 그래서 여기서, 인출도 되고, 지출도 되죠. 인출도 되고, 돈을 넣기도 하고, 빼지기도 하는데, 여기서 보시면 297페이지 6가지 주요 예입수단, 돈이 들어가는 예입수단. 자, 내가 들어가는 6가지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데, 이걸 반대로 하면 빼지는 주요 지출 수단이 되겠죠. 이 글에 반대되는 얘기를 하면 그게 지출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번이 뭐냐면 상대방에 대한 이해심. 이해심. 이 뭐냐면 제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이해심을 알아주는 힘이에요. 알아주는 힘. 여러분, 알아주는 힘이라고 표현을 하면 느낌이 좀 어때요?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더라고요. 내가 그 사람의 어떤 마음을 알아주려고, 이해하려고, 약간 좀 적극적이고 수동적인 느낌이 다르죠. 내가 A라는 친구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 그거는 내가 이해하는 거고. 그죠? 저 친구가 저렇게 행동하는 거는 저런 것 때문이니까, 나는 그게 그렇게 힘들지 않아, 괜찮아. 내가 이해하는 거고. 알아주는 힘은 표현이 어때요? 똑같은 행동인데, 제 마음이 지금 저렇겠구나. 이걸 알아주려고 하는 거. 그래서 297페이지 보면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한 노력. 이게 여러분 예입수단, 내가 그에게 돈이 들어가는 주요 수단 중에 1번이에요. 가장 큰 부분이에요. 내가 어떤 상황이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덤벼드는 거. 그게 알아주는 힘이에요. 덤벼드는 거. 그냥 나도 모르게 무슨 말인지 알겠고 제 표정 보니까 뭐 고의는 아니고 이런 거 있죠. 그게 이제 이해하는 거잖아요. 제가 내한테 뭘 그렇게 뭐 표정 보니까 뭐 악의가 있었던 건 아니고 요거는 이해하려고 하는 거고. 그죠? 내가 그의 상대방의 마음까지 알아주려고 덤벼드는 거. 굉장히 액션이 적극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예입수단이다. 자, 당신에게 예입으로 생각될 수 있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 나에게는 예입인데 그 어떤 것들이 나에겐 예입인데 그 사람에게는 예입이 아닐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일도 많겠죠. 자, 당신에게는 예입으로 생각되는 일들 예컨대 산책할래? 뭐 얘기를 들어주고 함께 아이스크림을 사 먹고 이런 것들이 나에게는 그를 배려한, 그를 이해하려고 하는 예입의 행동인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전혀 예입이 아니고 오히려 아이스크림 억수 싫어해. 근데 지가 나를 예입하려고 싫어하는 아이스크림 먹을 수 있어 없어요?
있잖아. 그래서 악영향을 끼치거나 감정이 인출될 수도 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당신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별표 100개. 그 상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뭘까요? 질문이죠. 질문. 질문하는 거. 내 혼자 통밥 딱 내려가지고 아 쟤는 아이스크림 좋아해. 아 딱 보니까 아이스크림 좋아하네. 오케이. 그럼 내가 지나가다가 베스킨라빈스 보이면 사가지고 이 친구한테 가는 거예요. 아니 딱 보니까 아이스크림 좋아하지. 내가 아이스크림 사왔다. 이런 거. 근데 걔는 아이스크림을 안 좋아해. 예를 들어. 그렇죠? 그래서 그냥 덮어놓고 통밥으로 하지 마시고 반드시 뭐 하셔야 된다?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 있잖아요. 생일 때, 그러니까 생일이 아니야. 근데 생일 때 뭐 받으면 기분 좋아? 물어보셔야 돼요. 그게 아들일지라도, 가족일지라도, 와이프일지라도, 아, 우리 와이프 10년 전에 꽃다발 좋아했는데, 뭐 이런 경우 없어요, 남편분들? 저는 꽃다발 싫어하거든요. 꽃다발 잘 안 좋아하잖아요, 그죠? 근데 막 꽃다발을 100송이 사가지고 왔어. 열받아 안 받아요. 시질하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가 딱 이런 경우. 그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당신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어? 그게 언제적 꽃다발을 지금도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꽃다발을 백송이 뭐 돈을 또 많이 들여가지고 막 꽃다발을 사오면 시질 않아요, 저는. 그쵸? 그래서 물어보셔야 된다. 평소에. 평소에. 스트레스 받을 때는 어떻게 하면 너는 조금 이렇게 풀려? 마음이 풀려? 뭘 먹으면 좋아? 어떤 거 먹으면 좋아? 뭐 이런 것들을 자꾸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조금 그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 통밥으로 넘겨짚지 말고, 절대 넘겨짚지 말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상대방의 관점과 가치를 이해해 주는 거. 상대방의 관점과 가치를 이해해 주는 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자, 299페이지. 내가 겪은 경험과 체험을 상대에게 투사하려고 하는 거. 이게 뭐냐면 에고가 강한 사람이 이렇게 많이 합니다. 에고가 강한 사람. 내 말이 맞아. 이런 사람 있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어, 내 말이 굉장히 맞는 사람이 있어요. 내 말이. 내 말이 그러니까 나쁜 뜻은 아니야. 근데 내 말이 너무 맞는 사람은 내가 느끼는 감정, 내가 좋은 것을 상대에게 너도 그렇지. 너도 이거 하니까 너무 좋지. 그 내가 이거 해줄게. 이렇게 투사하려고 하는 성향이 굉장히 커요. 질문하지 않고 물어보지 않고 궁금해하지 않고 그냥 내가 오늘 이게 좋으니까 야 이거 하자. 이게 너무 좋더라. 이렇게 계속 투사하려고 하는 거. 자, 200 어디고 200 300페이지. 만약 상대방이 우리가 하는 노력 우리가 하는 노력을 예입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상대방이 우리의 선의의 노력을 거절하는 것으로 간주해 버린다. 이게 에고가 강한 사람에게 받는 피드백이에요. 나는 베스킨라빈스가 너무 지금 맛있어. 그래갖고 호들 떠는 거예요. 베스킨라빈스가 너무 그때 이번에 새로 나온 아이스크림이 있었고 내가 사 먹어봤는데 이야 끝났다. 너무너무 맛있다. 그래서 내가 사봤어. 먹어봐봐. 그쵸? 내가 너무 맛있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처럼 맛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나는 그걸 애를 써서 감정은행 잔고를 높이기 위해서 그죠? 꼭 막 은행 계좌까지 생각 안 하더라도 내가 막 사가지고 가져갔어. 근데 이 사람은 나 지금 다이어트 기간인데 아이스크림 못 먹어 라고 얘기하면 나는 어때요? 나는 거절당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 설명하고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아메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초창기에 그랬거든요. 이걸 어떻게 얘기를 안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오해했던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완벽하게 이해된 그 순간은 환희에 차서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할 거예요. 왜? 부자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잘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하고 막 아메이를 덮어놓고 막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들이 나에게 아니
나는 지금 그런 거 필요 없고 관심 없고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막 상처를 크게 받는 거예요. 내가 호들갑을 뚫어놓고 내가 질문하고 내가 물어보고 내가 그 친구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놓고 내가 상처받는 거야. 내가 거절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경우 있죠. 이런 경우 많습니다. 그렇죠? 이게 대표적으로 에고가 강한 사람들, 자기애가 강한 사람들. 우리가 에고를 굉장히 낮추셔야 돼요. 어디에 상호의존으로 갈 때는 중요한 게.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들이 대표적인 자식을 대할 때 이 에고가 굉장히 강하죠. 왜? 내 자식이니까. 얘가 너무 잘 돼야 되니까. 에고가 발동됩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하고는 다 그래 원만하게 잘 지내도 내 자식한테만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죠? 내가 철저히 다 겪어봤거든. 학교 때 공부를 안 하니까 뭐 이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철저하게 공부를 시키려고 하고 예를 들면 뭐 좋은 대학, 뭐 좋은 직장, 뭐 혹은 내가 생각했던 그 에고, 얘 성공의 길을 아이에게 계속 투사시키려고 하는 나의 경험을 투사시키려고 하는 그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하려는 경우가 많다 적다? 굉장히 많다. 그쵸?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서의 황금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자식도 해당됩니다. 자, 표면상으로 보면 당신이 원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해주라는 의미로 해석되지만 본인이 생각할 때는 좀 더 본질적인 의미는 상대방을 한 사람의 인격체로 중요하죠. 자, 상대방을 한 사람의 인격체로 깊이 이해해주고 자신이 이해받고 싶은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이해해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운 어떤 부모는 자녀 양육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자식들을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다른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모든 자식을 똑같이 대했다. 다르게 이해하고 다르게 적용하고가 중요하겠죠. 각각 다르게 이해하고 다르게 적용하고. 그럼으로써 똑같이 대했다. 이 말 진짜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자, 두 번째가 사소한 일에 관심을 가진. 제가 아까 그랬죠? 인간관계는 엄청나게 큰 걸로부터 어, 잔고가 쌓이고 잔고가 바닥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일로부터 그런 일들이 생긴다. 라는 거고 3번 약속 이행. 그래서 우리가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정했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냥 우리 약속을 정했어. 그게 아무리 쓱 지나가게 그냥 지낸 어쨌든 시간 약속과 장소 약속과 어떤 날짜 약속을 정하면 99.9%는 이동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내일 3시에 보자 해놓고 사전에 약속을 변경시키면 내일 3시가 되기 전에 아니 안 되겠다 내일 3시 모레 3시로 하자. 이것도 별로 안 좋아요. 이해되시죠? 우리는 약속을 정해놓고 그 약속이 되기 전에 수정하는 약속은 좀 그래도 괜찮다고 느끼지 않으세요?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정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정하셔야 되고 스케줄을 충분히 보고 정하시고 약속을 정했으면 정말 99.9% 어지간하면 시간도 장소도 변경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건 책임의 부분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약속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감정이입 중에 하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기대의 명확화. 기대를 명확하게 하는 거. 이거 진짜 애매하죠. 애매하죠. 근데 엄청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그 사람과 내하고 관계가 생기면 은연빛이 뭐가 생긴다? 우리가 어떤 이 사람하고 만남을 약속 잡을 때 여러분 안에 기대,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이런 얘기를 하겠지. 라고 하는 기대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편이 나한테 우리 결혼기념일이 언제지? 라고 하면 혹은 그런 걸 안 물어도 결혼기념일이 다가오면 우리는
그 상대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기대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기대해라고 말한 거 아니야. 내가 뭘 해주겠다고 한 것도 아니야. 근데 상대는 나에게 뭐가 생긴다? 기대가 생긴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엄청 중요한 거. 그가 나에게 느끼는 기대를 내가 넘어서게 되면 이 장고가 엄청나게 장고의 로또를 맞는 거예요. 기대 심리를 넘기는 거.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이 나에게 이 정도를 기대하는 것 같아. 그거를 예상하고 그것보다 더 높은, 더 큰 것을 내가 주게 되면, 더 크게 배려하고 더 크게 이해해서 내가 더 큰 액션을 취하게 되면 그와 나 사이에 장고는 엄청나게 로또를 맞는 거예요. 그쵸? 이게 스폰서 파트너 사이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죠. 자, 내가 누군가의 파트너가 됐어요. 우리는 각자 자기 사업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냥 내가 파트너가 됐으니까 왠지 스폰서는 이러했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나에게 기대 심리가 생겨요. 우리 스폰서는 이랬으면 좋겠어. 나에게 이랬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기대가 있다 없다? 누구나 다 있습니다. 누구나. 그런데 스폰서가 내가 생각했던 기대 이상의 액션을 나에게 취해줘. 그쵸? 그러면 우리 스폰서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그쵸? 근데 내가 내 스폰서를 향한 이랬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보다 못 미쳐. 뭘 잘못한 건 아니야. 여러분, 잘못한 거 아니에요. 잘못하지 않았어. 근데 기대에 못 미쳐. 자, 결혼기념일에 대한 기대를 내 혼자 했어, 내 혼자. 적어도 영화 한 편은 보러 가겠지라고 내 혼자 생각했는데 남편이 아무 반응이 없어. 그쵸? 그리고 그냥 DB 자. 예를 들어.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마이너스 뭐 남편이 뭐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그쵸? 근데 나는 화가 예를 들어 그와 내 사이에 감정이 이제 엄청난 대출이 일어나는 거죠. 인출이 아니고 인출이 아니고 대출이 일어난다고. 엄청 1,000만, 2,000만, 3,000만 대출이 일어난다고. 근데 나는 결혼기념일을 깜빡했어. 내가.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뭐 자동차에 나랑 결혼해줘서 고맙고 뭐 예를 들어 응? 뭐 우리 애를 낳아줘서 고맙고 막 난리가 났어. 예를 들어. 그러면 나는 예를 들어 기대 심리가 1이었는데 3을 액션으로 피드백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세상에 내 남편 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로또. 이해되시죠? 이게 모든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사장님에 대한 내 기대심. 예를 들어 여러분이 자영업을 한다면 여러분과 함께하는 종업원 그 사람들은 사장님에 대한 기대심리가 있다 없다? 있다. 오늘 점심은 우리 사장님이 이걸 사주겠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모든 관계에는 뭐가 있다? 기대.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 앞에 것들은 좀 할 수 있겠잖아. 노력에 의해서. 여기서는 이제 센스라고 합니까? 이거를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기대 심리. 기대 심리에 내가 더 크게 부응하는 거. 이게 감각이고 센스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학습으로 조금 왜냐면 상대가 나에 대한 기대 심리가 어떤지를 내가 알아야 그것보다 높은 것을 내가 줄 수 있는데 그 감각이 없어. 이런 건 이제 이게 그냥 내가 애쓰고 노력한 만큼 내가 100만 원 예입했으면 그냥 100만 원 있는 거죠. 그와 나의 사이에 로또가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일이 잘 풀리거나 속도가 나거나 그 다음부터 로또 그 A란 사람과 내 사이에 로또가 한번 탁 맞아졌어. 그러면 한 3년 5년은요. 내가 특별하게 아무것도 안 해도 무슨 말인지 척척 알아듣고 일이 착착 된다 안 된다? 굉장히 잘 이루어지는 거야. 근데 그와 내 사이에 이 기대 심리에 부응하지 못해서 대출을 한번 딱 맞았다. 예를 들어 3천만 원 대출 맞았다. 이러면 무슨 짓을 해도 내가 무슨 짓을 잘해도 어쩐다고 그 대출금 갚는다고 정신없는 거예요. 뭔가 일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이 조금 우리가 학습으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약간 감각적인, 감각적인 부분이어서. 그래서 상대가 생각하는 그 기대 이상을 하려고 내가 노력하는 거. 그러면 우리 비즈니스도 굉장히 잘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그걸 한번, 그 사람하고 내하고, 그 사람은 나에게 어떤 걸 기대할까? 어, 내가 그 사람이라면 나에게 어떤 걸 기대할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에 맞는 행동을, 그것보다 한 차원 높은 거, 한 개를 더 주려고 하는 거. 그 선을 넘기려고 하는 노력. 요거를 한번 해보시는 오늘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